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linguistics, 어학이라는 얘기죠. scientific study human language, 인간 언어의 과학적 연구예요. 과학적이란 것은 물론 우리 인간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위 개념인 거 맞죠? In the course of acquiring language, 언어를 acquire, 습득하는 과정에서 children, I suppose, 아이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Only finite set of utterance, utterance란 말은 표현, 발화. 단지 제한된 그러한 표현만에게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은 사실 엄마라는 존재에게만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yet they come to use, understand an infinite set of sentence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use, 이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infinite, 무한대가 되는 거죠. 분명 제한된 표현을 들었는데 무한대의 문장을 이해하고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This has been referred to as the creative aspect of language use.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as, 바로 creative, 창조적인 언어의 측면이 있다. 창조적 측, 언어의 창조적인 측면이라고 언급합니다. 바로 언어는 뭐다? 창조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많이 다르죠? This creative does not refer to ability to write poetry or novels. 그러니까 우리가 creativity라는 것은 어떤 ability,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시를 쓰거나 또는 소설 같은 거 쓰는 거. 그것이 아니라 rather, 오히려 the ability to produce and understand unlimited set of new sentences never spoke or heard previously. 자, 그 능력은 바로 produce, 만들고 이해하는 거죠. unlimited, 무한대의 그런 무제한의 새로운 문장들을 never, 결코 이야기되거나 들어본 적이 없던 이전에 그런 것을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문장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문장을 생산하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영어를 학습하는 게 나은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물론 어느 정도 학습은 필요해요. 분명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학습이 100%가 돼버리면은 그것은 결국 끊임없는 언어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수학이나 뭐 그런 과목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회 같은. Precise linguistic input children receive differs from child to child. 정확한 언어의 인풋, 아이들이 받게 되는 그것은 아이마다 달라요. 그렇죠? 부모마다 다르니까. No two children are supposed to exactly the same set utterance. 두 아이가 결코 정확하게 똑같은 세트의 표현에 노출되지는 않죠. 분명히 다르죠. 두 아이를 하더라도 한 명은 다릅니다. Yet 그럼에도 they all arrive at pretty much same grammar. 그들 모두 다 아주 많이 같은 그래머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배웠는데 똑같은 그래머, 아주 같은 그래머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The input that children get haphazard in the sense that caretakers do not talk to their children to illustrate a particular point of grammar. 자, 그래서 인풋이 아이들이 얻게 된 인풋은 haphazard, 랜덤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랜덤해요. caretaker, 돌봐주는 분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illustrate, 정확히 특정한 포인트의 그래머를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take care를 돌봐주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말을 해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정확하게 특정한 포인트의 그래머를 illustrate, 뭔가 사파를 설명하듯이 명확하게 뭔가 보여주면서,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게 illustrate죠. 그리고 사례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그런 그래머를 보여주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사용하는 멘트들이 문법적으로 틀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특정한 포인트 이거 투부정사야 라고 말하면서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라는 것이 굉장히 haphazard, 랜덤하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Yet 그럼에도 all children develop a systematic knowledge of language. 그럼에도 모든 아이들이 뭘 개발합니까? systematic, 아주 체계적인 지식, 언어의 지식을 발달시키게 돼요. 분명 체계적이지 않은 랜덤한데도 haphazard한데도 아주 체계적인 것을 스스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언어는. Thus, 따라서 despite severe limitations, variation in the input children receive and also in their personal circumstances. Despite 몸에도 불구하고 severe 아주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화가 있어요. 인풋에 아이들이 받는 것들의 인풋에는 상당한 변화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의 퍼스널 개인적인 circumstance 주변 환경에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all develop for rich uniform system linguistic knowledge.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풍요롭고 유니폼처럼 획일화된 형태의 그러한 언어적인 지식을 발달시키게 되죠. The knowledge attained goes beyond input in various ways. 그러한 얻게 된 지식은 얻어진 지식은 이것도 지식의 표현하고 있죠. 언어는 어차피 뭐 지식의 영역도 들어가니까 뭘 넘었습니까? 다양한 방식의 인풋을 넘었습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야 어떻게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하니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인풋을 넘었습니다. 언어는 정보를 단순히 받는 것을 넘어서야 해요. 여러분들이 봐오는 교육도 그래야 해요. 그래서 제가 문법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단 말은 잘못된 얘기라고 했죠. 분명 위에서도 말했지만 문법을 정확히 배우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문법을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시스테메릭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을 뒤에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how do come to know as much we do about our language?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나요? 그렇게 많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언어에 관해서 많은 것을 어떻게 알았죠? 만약에 if not from linguistic environment 언어적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거는 언어를 가르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확하게 illustrate 해가지고 아이들이 배우면서 아 이건 투부정사구나 이건 대절이구나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알게 됐지? 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정답까지 알려줍니다. 친절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정답 알려줘요. 뭐라고 하냐? 바로 in answer to the question of the logical problem language acquisition. 그러한 해답으로 바로 그러한 질문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언어 acquisition 습득에 대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안 배웠는데 어떻게 정확해지냐 이거죠. 그의 대답으로 It has been proposed. 바로 이런 것이 제안된 거예요. Much of what we know about our knowledge. 자,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 언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in fact, 사실상 배운 게 아니다. 배운 게 not,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풋으로 배운 게 아니다. 오히려 part of innate endowment. 타고날 때 부여받은 것이다. 일부는 전체는 아니지만 그 일부가 뭘까요? 바로 언어적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배우지 않아도 이미 타고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슴이 태어나자마자 뛰는 것처럼 예를 들면 돌고래가 태어나자마자 수영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건 타고난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언어를 태어나자마자 1년 정도 대략 2, 3년 지나면 이해를 하기 시작하죠.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슴이 돌고래가 나오자마자 수영을 하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다 정리된다고 하죠.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언어는 그러합니다. 타고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학습을요. 그냥 이거는 타고난 게 없어.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다 학습, 인풋을 막 집어넣은 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고 있지 않죠. 이 구체적인 방법들은 누가 찾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알겠어. 아,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이 innate라는 거지 타고났다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타고났다며 to be born.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타고난 능력을 cultivate 개발할까? 그렇죠? the ability. 그 능력이 타고났다는 능력을 탤런트를 어떻게 cultivate 할까? 그게 바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practically하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지시하는 인스트럭터가 나 같은 인스트럭터가 결국에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서 알려줘야죠. 근데 우리의 인스트럭터는 어떤 개념이면 선생의 개념이 강해요.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가 있어. 이 정보를 인풋 집어넣어. 그럼 애들이 아하 이러면 깨우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이 언어적인 능력. 인풋이 없어도 아웃풋을 하는 결국 이상한 창의적인 능력. 이 능력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국어를 하니까. 이 능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자, 글이 있어요. 독해가. 이걸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읽는 거는 바로 모든 것의 인풋의 세계, 정보를 인풋해가지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인간이 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인 거죠. 이걸 사실 문법 몰라도 해석하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저 문법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해석할 때.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는. 아주 옛날 옛적에. Once upon a time in Korea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옛날 옛적에 저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영어를 들어요. 누가 막 말합니다. 솔라솔라솔라 말을 해요. 그럼 귀가 그냥 듣잖아요. 듣고 나서 이제 판단하잖아요. 머리에서. 근데 듣는 거를 이것도 이제 인풋이잖아요. 인풋. 그러니까 인풋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해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글도 문법적으로 이거 몰라도 해석이 되는 것처럼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발음이 정확하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아까 나왔지만 발음은 또 베리에이션 심하죠. 변화가 다 심해요.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는 외국인 듣기는 완전 달라요. 그런 것들의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내가 찾아낼까?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죠. 그 도달 범위를 벗어나면 물론 못 알아듣겠죠. 어떨 때는 제주도 분이 얘기할 때 못 알아듣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변화가 심할 때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것도 알아듣기도 하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내가 문법 없이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 문법 없이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발음이라는 건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발음 안에는 정보도 있지만 느낌도 들어가 있어요. 느낌. 이 정보와 느낌이 교묘하게 작용하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단어를 알아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다는 것에 대한 구별이 이거 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알아. 안다는 것은 워드란 단어가 있어요. 이건 단어. 이러면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데 word, 단어의 발음이잖아요. 발음이라는 것은 느낌이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의미도 있고요. 이거를 뭐라 표현하면 안 돼 힘들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word를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우리가 해석하려고 들면 힘들어지만 느껴지면 의미가 느껴지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결국에 누가 저 같은 인스트럭터가 지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훈련인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이란 말을 쓰지 지식이란 말을 안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논문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영어의 사전이 이거죠. 노암 촘스키가 했던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느 작가가 언어학에 관련된 분들이 책을 출판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